권경애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다. 먼저 그가 어떤 길을 걸어온 사람인지부터 짚는다. 1965년에 태어난 권경애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36이던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사법연수원 33기를 수료한 뒤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이른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쌓은 이름 위에서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자신이 몸담았던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정치평론가로 더 널리 알려졌다. 방송과 지면을 오가며 누구보다 크게 목소리를 내던 그가 정작 자신이 맡은 재판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가 맡은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의 소송이었다. 2015년 5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16살 방양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이기철 씨는 이듬해인 2016년 8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교법인, 교육청 등 3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소 일로 생계를 이어가던 어머니는 재판을 위해 삶의 대부분을 쏟아부었지만 첫 변론 기일이 잡히기까지만 3년이 걸렸다. 그렇게 6년을 끌어온 1심은 2022년 2월 가해 학생의 부모 한 명에게만 5억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로 끝났고 유족은 나머지를 다투기 위해 항소했다. 그 항소심에서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가 바로 권경애였다. 항소심에서 벌어진 일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권경애는 항소 이유서만 제출한 뒤 2022년 9월 22일과 10월 13일 그리고 11월 10일까지 세 차례 변론 기일에 연달아 나타나지 않았다. 참고로 마지막 기일은 권경애 본인이 직접 날짜를 잡은 기일이었다. 민사소송법은 양쪽 모두 2번 나오지 않고 그 뒤로도 기일을 잡지 않으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유족의 항소는 없던 일이 됐다. 결국 그해 12월 14일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패소가 그대로 확정됐고 6년을 매달린 재판은 단 한 번의 법정 다툼도 없이 끝났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패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었다. 권경애는 패소가 확정된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어머니가 이를 알게 된 것은 넉 달이 훌쩍 지난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저녁이었다. 그동안 어머니는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줄 알고 다음 기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건은 한 변호사의 실수가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한 배신으로 받아들여졌고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권경애가 내놓은 해명은 납득을 얻지 못했다. 그는 첫 번째 기일에 대해서는 법원 앞까지 갔다가 쓰러졌다고 했고 두 번째 기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날짜를 잘못 알려줬다고 주장했으며 세 번째 기일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했다. 유족과 마주한 자리에서는 스스로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머니가 공개 사과문을 쓰라고 요구하자 권경애는 그러면 자신은 매장되니까 그것만은 봐달라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과문 대신 그가 내민 것은 각서 한 장이었다. 권경애는 2023년 말까지 3천만 원, 2024년 말까지 3천만 원, 2025년 말까지 3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서 유족에게 건넸다. 하지만 3년에 걸쳐 나눠 갚겠다는 이 기간이 변호사 징계 시효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뒤따랐다. 그리고 권경애는 이 각서에 적힌 돈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변호사 단체의 징계 절차도 곧바로 뒤따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23년 4월 조사에 착수해 6월 19일 정직 1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 처분은 그해 8월 12일 확정됐다. 하지만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이 아니라 1년만 쉬면 되는 정직에 그쳤다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권경애는 이미 2023년 4월 6일 소속 법무법인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유족은 권경애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24년 6월 1심은 2억 원을 청구한 유족에게 5천만 원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의 75%를 유족이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이후 2025년 10월 항소심에서 배상액은 6,500만 원으로 올랐고 2026년 5월 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각서에 적힌 9천만 원에 대해서도 기사화를 막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권경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서에 그런 조건이 적혀 있지 않은 이상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렇게 파기환송심은 2026년 7월 14일 권경애가 9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권경애 측은 여기에 이의를 신청했다. 그리고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족은 항소 취하로 간주된 판결의 효력을 되돌려달라며 재판 재개를 신청했지만 2026년 6월 24일 기각됐고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 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26년 8월 13일 어머니 이기철 씨는 권경애를 사기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소장에서 딸에 대한 위자료를 빠뜨렸고 소멸시효가 지난 사실도 알리지 않은 채 항소심을 맡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권경애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고소가 접수된 만큼 혐의가 인정될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이상이다.